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크래프톤하고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6월 16일 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25일 날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공모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정신고를 할 때 공모가를 하향 조정할 것인지 여기에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어제 오후에 IPO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공모 가격이 적절한지 등등등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모가는 최고가가 아니라 최저가를 제시해야 된다. 최근에 모 대형 증권사에 계신 IPO 담당하시는 임원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당연합니다. 최저가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공모가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 공모 가격 적정성에 논란이 왜 생기느냐. 자, IPO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공모 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절대평가보다는 대부분 이제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상대평가라는 과정에서 제일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그 요소가 바로 비교 기업군을 어떤 기업들로 선정하는가 그 문제거든요. IPO 기업이야 글로벌리 아주 밸류가 높고 또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회사의 수익성도 높은 기업들을 비교 기업에 넣어야지 공모 가격을 굉장히 높게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을 선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IPO 기업하고 이런 글로벌 기업하고 영위하는 사업이 많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사업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IPO 기업이 우리도 저 글로벌 기업 같은 저런 어떤 사업 모델 BM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명분이나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걸 비교 기업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공모 가격 적정성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지표의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IPO를 할 때 사용하는 비교 지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PR을 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PBR이 있고 또 매출은 많이 나는데 이익이 별로 안 나는 기업 같은 경우는 PSR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들어 보이는 게 EV, EBITDA 배수를 좀 쓰기도 하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EV 캐패시티나 EV 파이프라인 같은 이런 방법을 이제 쓰기도 하죠. 이 비교 지표 자체가 IPO 기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우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지표에 사용된 숫자를 산출하는 기간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R을 사용하려고 하면 단기순 이익이 중요하고 이 단기순 이익을 산출하는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게 따라서 숫자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수치를 집어넣느냐 아니면 미래 추정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유사 기업과의 시총을 비교했을 때 IPO 기업의 시총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또 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조금씩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커졌던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서 좀 할인율을 좀 적용을 해서 공모가 밴드를 정하거든요. 이때 이제 할인율 범위가 너무 짜다. 상장 당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수준이 좀 많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모 물량의 구성을 보니까 또 신주 대비해서 구주 매각 물량이 좀 많다. 또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나면 기관 보호 예수 물량이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보호 예수가 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공모 가격에 논란이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의 공모가 밴드가 정해졌는데 시총으로 따지면 23조에서 28조 정도 되거든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 회사의 대표격인 NC소프트가 18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넷마블은 한 8조로 저기 멀리 쳐져 있고요.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데 22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뭐 배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넥슨이나 NC소프트를 시총해서 이렇게 누른다는 게 이게 맞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최근에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크래프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니까 금감원이 크래프톤 측에다가 너네들 공모가가 너무 높으니까 높은 공모가 때문에 또 시장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모가를 좀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식의 그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감독원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공모가의 높고 낮음을 언급을 하면서 공모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컨대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뭐 어떻게 비교기업을 선정했고 또 뭐 비교기업 선정 공모가 산정 절차, 그 절차 뭐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투자자들에게 뭐 알려라, 이런 식의 뭐 지적은 있을 수는 있지만 공모가가 높은 것 같다, 낮은 것 같다, 뭐 시장에 충격이 우려된다,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기사가 금감원 시장의 충격 우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공모가가 높아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크래프톤에 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언급을 했다고 하면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모가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크래프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감독원의 의중을 좀 알아보려고는 하겠지만 감독원이 대놓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크래프톤은 공모 가격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겠죠. 과거에 그 하이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작년입니다.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은 이제 하이브로 회사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도 뭐 BTS 하나 가지고 하이브가 돈 벌고 있는데 공모가 밴드가 너무 높다 하는 그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이브의 고평가 논란하고 크래프톤의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한동안 계속 부진했지만 결국은 뭐 하이브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그 플랫폼 기업으로의 그 진화, 실제로 올해 들어와서 그것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주가가 반등하고 좀 꾸준하게 올해 3월, 4월 이후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30만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하이브도 옛날에 저렇게 처음에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대로 꾸준하게 움직이니까 결국은 주가가 따라오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공모 가격을 시장에서는 높게 보지만 뭐 크래프톤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 공모 가격이면 적절하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리고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었죠. 자, 뭐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인데 뭐 상장 첫날 바로 시초가가 따로 갔습니다. 27만 원 따로 갔고 장중에 상을 쳤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31만 5천 원을 찍었지만 그거 찍고 나서 바로 급락을 해서 이거 한번 차트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 종가는 25만 8천 원, 시초가 대비해서 4.4% 떨어진 종가. 그래서 굉장히 그 시장에 조금 살짝 충격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때 뭐 따냐, 따상이냐, 따상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첫날 따도 못한 거거든요. 따에서 더 빠져가지고 종가가 마이너스 4.4% 시초가 대비해서 찍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시장에 찬바람을 확 그냥 불어넣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상장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최저가 14만 2천 원을 찍었고 계속 주가가 부진하다가 올해 3월 넘어서 이제 4월쯤 오면서부터 주가가 회복을 하고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그 하이브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엔터 업체와의 제휴, 네이버와의 제휴, 그리고 미국 대형 음반사 뭐 인수라든지 좋은 M&A 건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하이브가 정권 신고서에서 밝혔던 그런 그 모델로 가고 있다. 그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확대되면서 하이브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 하이브하고 크래프톤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보면 그 하이브 상장할 때도 하이브는 그 EV/EBITDA 지표를 썼거든요. 엔터사가 EV/EBITDA를 쓰지를 않습니다. PR을 사용하죠. 그런데 EV/EBITDA는 보통 뭐 큰 장치 산업, 그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산업에서 주로 쓰는 지표인데 뭐 이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기업도 이렇게 쭉 엔터 기업 중심으로 가다가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넣었거든요. 뭐 하이브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단순한 엔터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넣어서 EV/EBITDA 배수 42.4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SM엔터테인먼트는 또 뺐어요, 그때. SM엔터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정된 적이 있기 때문에 뺀다. 이렇게 했는데, 불성실 공시법인하고 기업 가치, 밸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SM엔터가 그때 밸류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성실 공시법인이라는 그런 명분을 갖다 대면서 밸류가 낮은 SM엔터를 뺐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SM엔터가 아마 밸류가 높았다고 하면 뭐 불성실 공시법인 이런 거는 그 제외하는 이유가 못 됐을 겁니다. 들어갔을 겁니다. SM엔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PR을 썼는데 쭉 이렇게 글로벌 게임 업체들을 비교 기업으로 또 국내에 NC소프트와 넷마블을 넣었는데 여기 이제 월트 디즈니하고 워너뮤직이 나옵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디어 컨텐츠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뭐 워너뮤직은 이제 뮤직 음악 중심이죠. 크래프톤의 지금 사업 구조하고 겹치는 구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디즈니나 워너뮤직 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이유를 갖다 대면서 여기를 이제 비교 기업으로 해서 그 PR 배수를 45.2를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지표를 저렇게 지표의 그 숫자 적용 기간을 보면, 뭐, 하이브는 그 에비타를 구해가지고 2020년 상반기에 에비타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는 식으로 해서 2020년 연간 에비타를 이렇게 구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만약에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렇게 2020년 상반기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두 개 분기 이렇게 해서 이 구간 1년치 에비타를 적용했더라고 하면 숫자는 낮아졌겠죠. 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올해 1분기에 1940억 원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나왔고 이걸 4로 곱해가지고 2021년 연간 추정 그 순이익을 그 사용을 했거든요. 만약에 요거 하나하고 그 전에 실제 실적치 2개, 3개, 4개. 그래서 요렇게 4개 분기를 잡아서 했더라고 뭐 숫자는 굉장히 낮아졌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사실 이걸 가지고 좀 문제를 삼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 때도 하이브가 2020년 이후에 굉장히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상반기에 이 에비타 곱하기 2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도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 숫자가 더 잘 나온다고 보는 평들이 거의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분기 곱하기 4를 해서 7,760억을 뽑았지만 사실은 올해 연간으로 1조 이상은 늦거니 그 지배주주 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4한 게 잘못됐고 이 전에 실적치를 집어넣어야 된다. 조금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은 일견 타당한 면도 없지는 않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 4를 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기에는 조금 좀 과도한 부분이 좀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올해 코스피에서 상장한 이런 기업들의 할인율과 크래프톤의 할인율을 비교했을 때 크래프톤의 할인율이 굉장히 짜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트 디즈니나 워너 뮤직까지 넣어서 저렇게까지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놓고 또 할인율까지 이렇게 짜니까 이제 특히 이제 더 고평가 문제가 나온 거죠.
SK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뭐 5월 18일 날 정권 신고서 제출하고 나서 6월 9일 날 금감원이 정정 제출 요구하니까 이틀 만에 바로 공모가 밴드를 엄청나게 떨어뜨려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SD 바이오센스가 진단 키트 준데 당시에 시젠이라고 하는 상장되어 있는 진단 키트 대표 회사의 시총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공모가 밴드와 시총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 감독원이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하자마자 바로 공모가 밴드하고 시총을 떨어뜨려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래프톤은 과연 공모 가격을 수정을 할까? 만약에 크래프톤이 공모 가격을 수정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할인율을 상향할 수도 있고 비교 기업군을 교체를 해서 월트 디즈니나 워너뮤직을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단기 순이익을 적용하는 기간을 수정해서 2020년 연간 또는 20년 2분기부터 21년 1분기까지 4개 분기의 합 이렇게 쓸 수도 있고 PR 70 이상 가는 것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면 월트 디즈니를 제외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만 크래프톤이 공모 가격을 과연 수정할까 하는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며칠 전에 메리츠 증권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걸 보면 TP, 타겟 프라이스를 72만 원을 잡았거든요. 12개월 포워드 EPS에다가 PR 26을 곱했더니 72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렇게 지금 크래프톤이 공모가 밴드의 최상단으로 공모 상장을 해도 그 이후에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증거사도 또 있는 겁니다. 또 하이브 같은 경우도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시켜서 한동안 조금 고생은 했지만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사례도 있고 SD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꼬리 내리고 공모가 밴드를 하향 조정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또 뭐 감독원의 내밀한 의중은 알 수는 없지만 감독원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취지라든지 또 가장 최근에 SD 바이오센스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분위기는 크래프톤도 공모 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강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단정적으로 크래프톤이 반드시 공모 가격을 수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그 측면도 조금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카카오뱅크 그 공모가가 좀 크래프톤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좀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뱅의 공모가 밴드가 33,000원에서 39,000원 뭐 나름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장외가의 35%에서 40% 선밖에 안 됩니다. 뭐 이것과 비교해서 크래프톤은 지금 공모가 상단이 장외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뭐 장외가하고 지금 공모가를 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뭐 장외가 같은 경우에는 장외에서 소수 거래되는 그 가격을 가지고 뭐 공모가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카뱅 같은 경우에 장외가의 40% 선에서 공모가 밴드가 정해졌다. 뭐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공모가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뱅 같은 경우도 그냥 주가만 놓고 보면 33,000원에서 39,000원이지만 시총은 무려 18조 5천억입니다. KB가 23.7조, 신한지주가 21.5조인데 뭐 카뱅이 좀 낮기는 낮지만 상장 당일날 주가 흐름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고요. 따면 37조, 따상이면 48조입니다. 이 48조면 KB금융하고 신한지주를 능가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좀 글쎄요. 그 다음에 상장 당일날 카뱅이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따 정도는 할 것이냐, 가능하겠느냐. 뭐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는 뭐 당일날 종가 기준으로 뭐 장외가도 좀 고려하고 뭐 이랬을 때 당일날 종가 기준으로 따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뭐 많이 보기는 보는데 뭐 또 일각에서는 뭐 또 따도 만만치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고, 또 감독원이 또 정정신고서 제출도 좀 요구를 했고, 이 앞에 SD 바이오센스가 바로 즉각적으로 또 공모가 하향 조정한 사례도 있고 하니, 크래프톤이 고민을 하겠지만, 어차피 공모가는 좀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또 하이브의 사례도 있고, 이 공모가를 조정하게 되면 완전히 자기들이 산출한 그 비교 기업 선정이라든지 그 산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뒤엎는 거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그냥 자존심으로 밀고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뭐 이런 분위기도 요만큼은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크래프톤이 뭐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뭐 회사 쪽에서 뭐 정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카뱅은 뭐 별다른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